학원에서 본인의 사랑을 찾는 것은 그다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수능 끝나고 하세요. 재수 때와 현역 때의 성적이 비슷해 같은 대학교, 같은 과에 다시 합격하게 되었어요. 많이 아쉽고 허무함도 있었지만 반복되는 입시에 지쳐서 선뜻 수능을 다시 볼지 결심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늦게 3월 초에 대학생활과 야간반을 병행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대학생활 하는 와중에 수능에 대한 미련이 계속 남아 대학 공부나 생활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결국 전략 담임 선생님과 상담 후 마지막 입시, 후회 없이 마무리해보자는 결심으로 강남하이퍼 정규반으로 들어가 수능 공부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가장 올리기 힘든 과목은 역시 국어와 수학이었어요. 일정 등급대에서 벽이 느껴지더라고요. 다만 현역 때는 기출 풀기에만 급급했고 연수 때는 기출 분석을 하면서 시험을 볼 때 제가 해야 하는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저만의 알고리즘을 확립하고 6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마침 시험 문제들이 저와 잘 맞아서 성적이 한 등급씩 모두 올랐어요. 그 후로 좀 자만했다가 9월 모의고사에서 제가 받았던 점수 중 가장 낮은 점수들을 받았죠. 그래서 사설 콘텐츠에도 집중을 좀 했습니다. 기출만 보다 보면 새로운 것들에 대한 적응이나 제 실력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더라고요. 보던 것들을 계속 보다 보니 흔히 말하는 실전력? 이런 것들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나 지문을 마주하는 경험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런 연습들을 수능 직전까지도 사설에 집중하고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사설은 분석보다는 그 양치기로 문제풀이 위주로 사용했어요. 예전부터 윈터스쿨 이런 여러 프로그램을 강남하이퍼에서 다니면서 공부에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많았어요. 길거리에 실적에 대한 광고도 보이니 신뢰도도 올라갔고요. 개인 역량의 문제면 문제였지 학원의 자습 분위기, 수업, 콘텐츠, 커리큘럼에서 실망을 했던 기억이 없어서 이번 입시에도 마찬가지로 강남하이퍼를 선택했습니다. 나만의 시간표가 내가 부족한 과목이나 수업 위주로 수업을 짜고 자습 시간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수동적으로 정해진 수업을 들었는데 막상 후에 보면 내가 무엇을 공부했고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수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본인 학습 방향에 대해 생각하게 되니까 수업에 집중하게 되고 학업에 대한 자신감이나 확신도 들었어요. 다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역시 전략 담임 선생님과의 면담이었습니다. 성적에 따른 대학 라인을 잡아주시면서 구체적인 목표를 잡아주셨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시는 모습에서 믿음이 많이 생겼어요. 또 입시 생활을 하면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멘탈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학업에 대한 고민, 외적인 고민 가리지 않고 같이 고민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수험 생활을 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외출증에 인색하지 않으셨던 점이 최고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옥상과 스탠딩 책상 자주 사용했어요. 수험 생활하면서 학업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지칠 때가 많이 있는데 늘 한 자리에 있다 보면 그 자리에 익숙해지고 긴장감도 떨어져 집중이 안 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럴 때 스탠딩에서 공부를 하던가 옥상에서 숨도 돌리고 여유를 찾는 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숨을 돌리고 자습실 들어가기 전에 집중하자 속으로 되뇌었던 때가 많았어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모두에게 다른 것 같아요. 본인에게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면 친구든 외출이든 좋은 것 같아요. 다만 뭐든 과하지 않고 본인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모두에게 중요하겠죠? 굳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꼽자면 수험생활 중에 솔로인데 학원에서 본인의 사랑을 찾는 것은 그다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수능 성적이라면 유독 감정적인 시기에 스스로도 감정적이게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수능 끝나고 하세요. 스스로 T처럼 생각하고 최대한 감성을 안 타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수험생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공부 외적에 대한 의존감 등 모두 감성을 타면서 시작되더라고요. 그저 매일 하루 무엇을 공부할지, 몇 시에 잘지에 대한 고민들 위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특별히 힘든 시기가 있다기보다 매일 아침 시간대나 저녁 타임 이후부터가 힘들었어요. 그러다 유독 피곤한 날에는 집중도 안 되고 수능 결과에 대한 두려움 혹은 외적인 것에 대한 감정 때문에 하루 종일 공부를 못하기도 했죠. 그럴 때 전략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면담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 같아요. 고민을 나누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좀 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 때면 숙면을 취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고 잡생각이 날아가 있더라고요. 또 잤다는 위기감 때문에 공부에 더 집중하게 되고요. 모의고사 끝나고 주는 피드백 종이를 열심히 썼어요, 저는. 모의고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틀린 문제 하나하나보다 시험 중의 시간적인 부분,
저에게 부족했던 태도 등을 다시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내 개념 오류, 실수, 실전력 등 내 평소 공부 방향과 연결짓고 앞으로 무엇을 공부할지 조금씩 점검하는 용도 위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설 문제 하나하나의 오답이나 분석에 많은 시간이나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고요. 그저 내 공부 방향에 대한 자신감이나 점수가 좋을 때는 기분 전환용으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물론 평가원 모의고사는 예외이니 분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열의를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험생활의 동반자이자 바람 같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수험생들과 어른들에게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힘들다고 느끼는 감정에 대한 것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전략담임 선생님 두현쌤은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고민을 들어주시고 함께 수험생활을 해주시고 고민을 나누는 동반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선생님의 입장에서 교육을 하기보다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선생님 생각과 함께 학생의 선택도 존중해주는 느낌을 많이 받아 수험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종례 시간에 유머나 입시 이야기를 해주셔서 힘든 수험생활 와중에 웃을 수 있는 종례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항상 바람같이 출근하셨다라 바람처럼 사라지셔서 선생님을 찾았던 적이 많았는데 그런 기억이 많이 남네요. 학업에 대한 고민에만 치중하기보다 그 시간에 공부를 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원래 학업 방향은 공부하면서 조금씩 조정하는 거라 생각해서 특히 파이널 시기에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공부를 하는 시간 자체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수능 때까지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긴장감을 약간 유지해야 하니까요. 또 매일 공부를 마치고 본인이 무엇을 공부했는지 집 가는 길에 리마인딩 해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이 한 공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시간을 대충 흘려보냈던 걸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힘든 수험생활 와중에 정해진 금기가 있다기보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본인 나름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것이 수능에 대한 도피처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결국 본인이 통제하기 나름이라 생각합니다. 스스로에게 있어 최대한 후회하지 않는 과정을 보내길 바랄게요. 화이팅!